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얼마 전 존니 대표님의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공식을 맹목적으로 믿어도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스펙은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취업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평균 근속 연수는 1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약속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부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어쩌면 공부보다도 돈에 대한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왜 돈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해 김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작년보다 무려 50% 이상 비싸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배추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료품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작년에 9천 원이었던 김치찌개가 올해 만 원이 됐다면 작년에는 10그릇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올해는 9그릇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이는 김치찌개 가격이 11% 오른 것이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월급은 어떨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연봉이 5%만 올라도 만족하죠? 실제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연평균 3.7% 상승한 반면 월급은 평균 4% 정도 올랐습니다. 얼핏 보면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2022년에는 물가가 5.1% 상승했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못해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0.2% 감소했어요. 월급이 물가만큼 오르지 못했다는 의미죠. 중요한 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직장 생활이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코로나19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고 다행히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죠. 항공업계에 종사하던 제 친구는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근무 일수가 줄었고 자연히 월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이런 위기는 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닥칠 수 있죠. 또한 건강상의 문제나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아프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입은 아예 끊기게 되고 경제적인 불안은 더 커질 거예요. 특히 은퇴를 맞이하면 더 이상 정기적인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나 모아둔 자산에 의존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직장에만 의존하는 수입 구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죠. 이런 패시브 인컴의 중요성은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제가 참석한 강연에서도 존니 대표님, 로버트 기요사키, 켈리체 회장님 등 되게 다양한 연사의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각자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방식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 또 다른 분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택하든 현금 흐름이 당신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공통된 메시지였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고 하면 너무 뻔하고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강연에 초대받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정윤우 대표님의 경험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3,300만 원짜리 새 차를 구매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2년 후에 그 차를 중고로 팔았더니 겨우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대요. 무려 1,300만 원이나 감가상각이 발생한 거죠.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자산을 먼저 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됐대요.
만약 그 3,300만 원으로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당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낼 수 있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배당주의 가치는 중고차처럼 급격히 떨어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대표님은 그 이후로는 자산에 먼저 투자하는 방식을 늘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렇듯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모두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부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집은 부채라고 설명해요. 즉, 자산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자산이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가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런 안목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금융 보드게임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캐시플로우 게임은 특히 ROI, 즉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게임 속에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산을 판단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해보면서 진짜 자산을 찾는 훈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77세의 로버트 기요사키도 여전히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존니 대표님의 조언을 빌리고 싶어요. 존니 대표님은 가족 모두가 함께 금융을 공부하는 게 좋고 아이들과 함께 각자의 첫 주식을 선택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책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 주식을 고르려면 이것도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브랜드에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음, 요즘 키치티니핑이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그럼 캐치티니핑을 만든 회사는 어딘지 같이 찾아보는 거죠.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회사를 찾아보면 되게 재밌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금융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돈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 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제 최근 경험 때문에 만들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틀 동안 17시간 가까이 이어진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금융 공부는 물론 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눠볼게요. 이 컨퍼런스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손목이 아플 정도로 많은 내용을 필기하고 또 흡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알찬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